안녕하십니까. 4월 15일 저녁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가 피고인과 증인으로 지난 14일 법정에서 마주했습니다. 지난해 7월 10일 윤 대통령이 재구속된 지 279일 만에 법정에서 마주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윤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 곧바로 8월에 구속됐는데, 당시 김 여사는 변호인에게 내가 다시 남편과 살 수 있을까?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라는 심경을 전해서 듣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에서 열린 이날 재판은 윤 대통령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그러니까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수수했다는 사건 공판이었는데, 김 여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던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가 재판정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눈을 떼지 않았고 내내 웃는 표정이었습니다. 반면 김 여사는 주로 무표정으로 정면과 모니터 화면만 바라봤다는 것이 언론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이날 30여 분간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김 여사는 인적 사항 확인 이외에는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그런 김 여사를 향해 윤 대통령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여사는 특별한 표정 없이 정면과 모니터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출석한 재판의 중계는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자들이 전한 법정의 모습이 전부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더 가까이서 부부를 지켜본 유정화 변호사가 SNS를 통해 당시 법정 분위기를 전달했습니다. 유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두 사람의 변호인단에 함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유 변호사는 그날 법정의 모습에 대해서 그들도 부부입니다 라는 말로 설명을 했습니다. 유 변호사는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을 만큼 무거운 상황 속에서 양측을 모두 대리하고 있는 변호인들의 입장에서 그 장면은 매우 안타깝고 가슴 아픈 순간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유 변호사는 여사님께서는 입정 이후 곁눈질로 대통령님을 몇 차례 바라보셨고 증인신문 도중에는 울컥하며 코가 붉어지기도 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기자들과 달리 가까이서 지켜본 김 여사는 그만큼 애끓는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셨으나 끝내 울음을 삼키며 작은 목소리로 증언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진관 앞에서 눈물을 보여서는 안 되는 일인데 잘 참으셨습니다. 유 변호사는 앞에서 바라보는 입장에서 감정을 억누르며 끝까지 의연함을 유지하려 애쓰는 모습이 오히려 더 크게 전해졌고, 약 40여 개에 이르는 질문이 이어지는 동안 두 분 사이의 슬픔과 반가움이 고스란히 느껴졌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오직 두 사람뿐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더 서로가 그리웠고 애절했겠습니까? 또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이 어린 부인을 고생시키고 있다는 미안함도 있었을 것이고 그만큼 더 애처로웠을 것입니다. 유 변호사는 두 부부 사이의 긴장감은 변호인들조차 깊이 숨을 고르게 할 만큼 무겁게 흐르고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가 모든 증언을 거부하면서 증인신문은 30여 분 만에 끝났고, 부부가 9개월 만에 같은 공간에 있는 시간도 30여 분 만에 끝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 변호사가 이튿날인 15일 오후 김 여사를 접견했는데, 김 여사는 어제 증인신문을 마치고 구치소로 돌아오는 길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였고 돌아와서 정말 많이 울었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습니다.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이 법정에서는 얼마나 이를 악물고 눈물을 참았겠습니까? 정면으로 바라보다가는 눈물이 터질 것 같으니까 모니터와 정면만 응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구치소로 돌아와서 눈물이 폭발했을 것입니다. 유 변호사는 이 글은 누군가의 동정을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일부 왜곡된 추측이 기사로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있는 그대로를 전합니다. 흑백 프레임으로 모든 것을 단정하려는 미디어의 속성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 이전에 두 분 역시 감정을 가진 사람이고 두 분 역시 부부입니다. 이러한 당연한 사실까지 지워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잔인한 현실이 더욱 가슴 아픈 이유입니다.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지금 좌파 언론들은 이제 좌우 가릴 것도 없죠. 기득권 언론들은 윤 대통령 부부를 마치 잡아둔 사냥감 보듯이 그렇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남색 정장에 흰 셔츠 차림으로 오후 1시 57분쯤 입정했습니다. 김 여사는 10분 뒤인 오후 2시 8분쯤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김 여사는 검은 정장에 흰 셔츠를 입고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모습을 한동안 붉어진 눈시울로 김 여사를 응시했습니다. 특검팀이 신문을 시작하며
정인은 피고인 윤석열의 배우자인가 라고 묻자 김 여사는 네 맞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때도 윤 대통령의 시선은 김 여사에게 고정돼 있었습니다. 이날 김 여사는 특검팀의 질문 모두에 정언을 거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김 여사가 정언을 거부하자 윤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거나 의자에서 등을 떼고 김 여사 쪽으로 몸을 틀어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정인신문은 김 여사의 정언 거부로 약 30분 만에 종료됐고 윤 대통령은 정인신문이 종료되자 입꼬리를 올리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김 여사가 퇴정을 위해 일어나자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보이며 눈짓으로 인사를 보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첫 공판에서 김 여사가 출석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재판부는 정언을 거부해도 질문 기회는 줘야 한다면서 정인 채택을 강행했습니다. 어떻게라도 두 사람을 괴롭히고 가능하면 망신을 주겠다는 재판부의 속내가 잘 드러난 그런 대목들입니다. 한편 유정화 변호사는 윤 대통령 부부의 접견 회수와 관련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접견 회수가 본질이 아니다. 특검법에 의한 형사 절차가 무시되고 있는 것이 문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조국 당 박은정이 법무부에 접견 회수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해서 마치 어마어마한 특혜라도 받고 있는 것처럼 접견 회수를 보도하고 있는 것인데 법에 다 허용된 부분입니다. 법에 허용되지 않았다면 저들이 접견을 허용할 리가 없습니다. 박은정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319일간 538건의 접견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언론은 하루 1회 이상 깜빵이 아닌 접견실에서 시간을 보낸 셈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 변호사는 구속기간 중 몇 회 접견을 하였는데 이는 하루 평균 몇 회에 해당한다는 지극히 단편적이고 다분히 수감 중에도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근거 없는 모함의 기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유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도 8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일반적인 피고인이라면 피고인의 이익과 양형상의 불리함을 피하기 위해 사건들이 병합되어 심리가 진행되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재판기간 제한이라는 특검법의 조항을 들어 별개로 진행되고 있다. 개별 재판부는 공판 기일이 겹치지 않도록 하는 것조차 버거워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수십만 쪽에 이르는 증거 기록의 검토와 매 기일 진행되는 정인신문의 준비에도 벅찬 실정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피고인의 절차적 방어권은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 올바른 정보와 문제의식을 공유해야 하는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조회수에 치중하여 지연 말단적인 사항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특검법이란 이름으로 행해지는 형사사법 시스템의 붕괴에 대해서 지적했어야 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에 지금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것은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정치를 떠나서 인격체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도 없이 평생을 서로만 바라보며 살아온 부부입니다. 그런 두 사람을 갈라놓고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인신을 구속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법정이라는 차가운 공간에서 피고인과 정인으로 마주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십만 쪽의 기록을 검토하며 8개의 재판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살인적인 일적은 헌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방어권조차 박탈한 사법적 고문이나 다름없습니다. 심지어 법에 허용된 접견조차 특혜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하는 언론과 정치권의 모습은 그야말로 비인간성의 극치입니다. 하지만 9개월간 쏟아진 12억 원의 영치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윤 대통령에게 보내는 국민의 지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최소한의 인간에 대한 예의조차 사라진 이 정국에서 우리는 누가 진정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지 똑똑히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